마지막 기초강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강의 분배법 두 번째고요. 기초강의 전체 강좌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아까 모멘트 분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칠판에 미리 그려놨습니다.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모멘트 분배법의 직접 분배 18년도 국가고시급 12번 문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문제 15년도 서울시 국어 17번 문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간접 분배 한 문제 포함시켰습니다. 12년도 서울시 7급 17번입니다. 이 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가로방향 분배법입니다. 가로방향 분배법은 아쉽게도 안타깝고는 아니고요. 이론 수업이 저는 더 꼼꼼하게 잘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내용은 이론에서 좀 다시 한번 복습할 것들, 그 다음에 비교할 것들. 예를 들어서 변일치법하고 분배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문제 푸는 과정들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이거 한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순간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미리 푸는 거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직접 분배입니다. 간접 분배는 문제가 몇 개 없어서 딱 한 문제 14년도 서울시 7급 16번 문제 얘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풀 예정이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요렇게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8년도 국가고시 7급 12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비슷한 문제 유형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멘트 분배법인데요. 분배되는 곳과 원단의 지점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분배되는 곳은 이론 수업 한번 듣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전공자라든가 완전 비전공자분들은 요것만 듣고 못해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분배되는 곳, 이렇게. 원단의 지점 조건은 바로 요 힌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쪽에 힌지 지점을 말합니다. 이 원단의 지점 조건이요. 힌지나 롤러인 경우는 원래 롤러는 예민하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실 것 같아서 제가 힌지랑 롤러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힌지랑 롤러 같은 경우는 이 강성도가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 적어보면 L분의 3이하입니다. 3. 요게 요 힌지에 대한 강성도가 바로 3이야. 3. 2i라고 했는데 주의할 건 이렇게 힘 강성이 2i다 라고 특별히 교수님이 제시하면 그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길이가 또 L. 맞죠? 그 다음에 힘 강성이 여기 고정이니까 이건 L분의 4 이하겠다. 그렇죠? 써볼게 제가. 여기다 쓸까요? L분의 4 가로 열고 자, 이 고정에 대한 회전 강성도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자, 얘 하나 남았네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 지금 보시면 힌지죠? 힌지는 롤러. 방향 상관없습니다. 얘도 얘에 대한 회전 강도를 써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L분의 힌지니까 3. 2i도 그대로 2i. 주의할 거 있다. 요게 L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봤더니 길이가 얼마예요? 2L이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2L. 뭐 한다 여기? 자, 다른 분배법과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한번 써볼까요? L분의 2i 지워버리고 숫자만 써보면 3 곱하기 2니까 6. 여기다 쓸게요. 6. 네. 그 다음에 여기는 4밖에 없죠? 4대 이쪽은 2분의 3이네요. 이렇게 2분의 3. L분의 2i 지우면 양변에 전부 다 2를 곱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12. 여기는 8. 여기는 얼마? 3. 정리해보면 바로 12대 8대 3이라는 얘기죠. 12대 8대 3. 보통 시험지 나오면 요령 알려드릴게요. 12대 8대 3이면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쓰고 이렇게 똑같이랑 12대 맞죠? 그러니까 요게 8이니까 여기다가 8대 얼마? 3이니까 3 이렇게. 여기 나면 12대 8대 3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분배율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배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 합치면 지금 23이죠? 이 부재, AB 부재가 분담하는 회전 강성도는 다 합쳐서 23분의 12가 되는 거고 얘는 23분의 얼마? 8. 얘는 23분의 얼마? 3. 아까 말했던 23분의 12, 23분의 8, 23분의 3이 바로 분배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모멘트 하중은 부호체계가 있어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야. 지금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 라고 하면 그냥 23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23이에요.
이 23을 지금부터 분담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떻게? 23분의 12, 23분의 8, 23분의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숫자로 쓰시면 돼요. 자, 23분의 12, 여기다 23 약분하고, 그래서 모멘트가 23인가 봐요. 그죠? 11을 곱해주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12.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8. 이쪽은 플러스 얼마?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했나요? 그 다음에 원단의 조건을 보는 거야, 다시. 이 원단이 힌지나 롤러인 경우는요, 해석이 끝납니다. 더 이상 하중을 전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저게 고정이잖아요? 그럼 얘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지금 분배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데요. 이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이다. 혹은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M0였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쪽이 고정이면 우리 단일 구간 해석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랑 같은 크기의 절반이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M0면 같은 시계 방향으로 얼마다? 똑같이 2분의 M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BD죠? 여기 B점에, BD의 B점에 플러스 8, 시계 방향 8의 모멘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시계 방향 8, 플러스 8. 그럼 이쪽에 저 원단, 얘는 얼마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얼마 전달된다? 바로 플러스 4가 전달되는 거죠. 전달률이 얼마냐? 바로 2분의 1이고 이 2분의 1을 뭐라고 보냐면 바로 전달률이다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얘랑 거의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 계산 과정이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문제를 통째로 외우라고 합니다. 통째로 외우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순서 이거를 그대로 모사라는 얘기야. 따라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 거로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숫자만 바꿔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정답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플러스 4니까 시계요, 반시계요? 시계. 크기는 얼마다? 시계 4. 정답은 그래서 시계 방향 4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삭제됐는데 옛날에 어떤 문제 많이 나왔냐면 분배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분배 구하는 문제 나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12분의 23분의 12, 23분의 8, 23분의 3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아니 갑자기 캔틀레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캔틀레버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캔틀레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 분배율은 얼마입니까? 봐봐. 자, 내가 원단의 시점 조건을 보라고 했죠. 힌지나 롤러는 내가 L분의 3EI. 고정은 뭐라고 했어요? L분의 4EI. 그럼 얘는 뭘까요? 자유잖아. 이 자유는 회전에 대한 저항력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결론은. 쉽게 말하면 얘는 그냥 돌리면 그냥 휙 넘어가지 저항 유형을 갖지 못한다고. 쉽게 말하면 페이크야. 이렇게 캔틀레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답은 똑같이 23분의 12, 23분의 8, 2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즐겨 나오곤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덧붙여 놓으시면 우리 초급자분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15년도 서울시 9급 17번 문제를 예시로 제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 기사나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에 흔히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리를 지 멋대로 막 뻗어놔요. 이렇게 대자로 뻗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기도 합니다. 다리를 벌리든 오므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연결된 부분에 지금처럼 모멘트 하중이 작용한다. 이것을 직접 분배라고 합니다. 아까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하중이었죠. 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성도다. 이 K가 강성도다라고 나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1.5, 2.0, 0.5라는 숫자를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성도 K는 스티프니스잖아. 그러니까 회전 강성도다라고 하면 L분의 4EI나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L분의 3EI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보통 이런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강성도다 혹은 강비다, 막 강성비다, 막 갑자기 K가 주어지잖아요. 이 K는 L분의 2I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강비. 원래는 L분의 I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강비, 강성비인데 제 말은 이걸 뭐로 기억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K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지점에 고정이면 4, 힌지면 3, 힌지면 3 요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나왔다. 강성도 쓰는 거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강도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L분의 4 이하인데 여기 0.5는 그대로 쓰되 요 고정의 4는 다시 한번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0.5가 이 부재의 회전 강성도가 되는 거예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또 마찬가지 고정이니까 4 곱하기 얼마? 똑같이 1.5. 얘가 이 부재의 회전 강성도. 지금 셋 다 고정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바로 4 곱하기 2.0이죠. 이게 회전 강성도. 자,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 걸 한번 써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2대. 이거 계산하면 6대. 맞죠? 이거 계산하면 8. 약분하면 1대, 3대, 얼마? 4. 아까 요령 알려드렸죠. 1대, 3대, 4니까 여기다가 1대,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3대, 여기 얼마다? 4. 그러니까 분배율은 1대, 3대, 4니까 다 합치면 8분의 1, 맞죠? 8분의 3, 8분의 얼마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합쳐서 8분의 1 이게 분배율, 8분의 3 분배율, 8분의 뭐다? 4 분배율이죠. 자, 한번 써볼까요? 아까처럼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자, 8분의 4, 10 곱하기 8분의 4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제가 부호책에 있다고 했죠? 시계 방향이니까 또 플러스 10km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8분의 4. 그러니까 플러스 8분의 40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10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플러스 8분의 얼마? 30.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좀 자리가 좀 지저분하죠? 이게 분배법의 좀 특징이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8분의 1이니까 플러스 뭐다? 8분의 10. 다 합쳐볼까요? 8분의 30, 8분의 10, 8분의 40 합치면 8분의 80, 10이 되는 거죠. 지금 질문은 요 시점의 모멘트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이면 얼마가 전달된다? 반이 전달된다.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예요? 8분의 20이니까 8분의 20은 약분하면 2.5인가요? 플러스 2.5. 플러스라는 얘기는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크기가 얼마다? 2.5라는 얘기죠. 문제 정답은 찾았습니다. 계속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8분의 10. 그럼 이쪽은 얼마가 되겠어요? 절반 전달되니까 플러스 8분의 5. 마찬가지 여기 절반 전달되는 거죠. 8분의 30이니까 여기 전달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8분의 얼마? 1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저는 사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출제자 의도도 알거든요. 내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내 단어컨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잖아. 얘가 없을 수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5잖아요. 우리 이거 분배를 안 곱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2.5랑 5가 같이 있어. 어떤 문제들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2배 관계 중에서 작은 걸 찍는 거죠. 2배 관계에서 작은 걸 찍는다고 이렇게. 2배 관계에서 작은 거. 지금은 이제 보기 4개 중에 2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풀지 않고도 거의 50% 이상. 어떤 거는 그냥 딱 보면 바로 답이에요. 이 정도로 어떤 노련함까지 이건 처음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것 좀 잘 해봐요. 이렇게 천천히.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2012년도 서울시 7급 문제로 제가 이 문제를 예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고 봅시다. 간접 분배입니다. 근데 이 간접 분배는 자, 다른 건 뭐지만 요라는 형태의 간접 분배는 9급 하시는 분도 가능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게요. 전 차 떼고 포 떼고 바로 들어갑니다. 잠깐, 아까 했던 거 처음 문제로 가볼게요. 요 문제 보시면 여기 아까 모멘트가 23kNm였잖아요. 그렇죠? kNm.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캔틀레버 페이크라고 했는데 또 캔틀레버의 길이가 1m고 여기에 집중하중이 23kN였다라고 하면 결국 있는 이 집중하중을 여기다 옮겨서 모멘트 23 곱하기 1을 곱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만들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같아. 답도 똑같아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빈 부분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점까지 모멘트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해석은 일사천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쉽죠. 어떻게 보면. 해볼까요? 자, 그러면 끌어와 볼게요. 자, 끌어온다. 여기는 10kN를 끌어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집중하지 그대로 가고. 근데 쫄지 마. 이 10kN는 거의 답에 영향 안 미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모멘트죠. 모멘트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방향. 요 점에 서서 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감는 거예요. 반시계죠? 이렇게 반시계.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려주고. 요게 이제 정답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게 요 모멘트가 요 모멘트고. 다시 움직일게요. 그 모멘트가 요 모멘트야. 똑같은 거야. 크기는 두 개 거리 곱하면 그러니까 2m하고 10 곱하면 여기 직각으로 2m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바로 20kNm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얘는 뭐가 된 거냐면 직접 분배가 된 거죠. 더 이상 간접 분배가 아니다. 됐죠? 왜? 여기 분배하는 곳에서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자, 분배율 구해야겠죠? 자, 이 부재의 분배율 구해볼게요. 보정이니까 L분의 L은 3m죠? 3m. 보정이니까 4 2i. 문제에서 2i는 일정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L분의 얘 길이도 3m죠? 마찬가지 고정이니까 4 2i. 어라? 운이 좋은데? 둘이 약분돼서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1이 되는 거죠. 1대 1. 아, 여기다 몇 대 몇이다? 1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아까 부호책에 있다고 했죠. 자, 이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 정확하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전달되는지 볼까요? 자, 1대 1이니까 합쳐서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의 2분의 1, 마이너스 20의 2분의 1 하면 여기서 각각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이쪽도 뭐다? 마이너스 12. 자, 전달받는다고 했죠? 고정이니까 전달받는다. 얼마씩 전달받는다? 마이너스 5. 전달률은 얼마? 2분의 1. 마찬가지로 전달률 2분의 1에서 얼마? 마이너스 5.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에요. 이거 A점 모멘트 물어봤거든요.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5. 정확한 방향은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자, 7급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9급 나는 목마르다. 좀 더 하고 싶다. 곧잘 문제 물어봐야 7급 해봐야 이거 A점 수직 반영밖에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다른 거 물어보면 쥐하게 이것까지 들어가서 A점 수직 반영은 근데 할만합니다. 내가 하는 거 잘 봐보세요. 자, AC를 손으로 딱 잡아 떼. 여기다 AC 옮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C, 여기는 뭐다? 길이 몇 미터예요? 3m죠. 지금 여러분이 구한 게 바로 재단 모멘트야. 여러분이 구한 재단 모멘트가 여기는 마이너스 10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5야. 자, 마이너스 10, 시계 반시계예요. 반시계. 얼마다? 10. 여기 마이너스 5, 시계 반시계예요. 반시계. 5. 아, 여기 고정이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힘만 알면 되지. 고정이면 뭐하고 롤러면 뭐합니까? 모멘트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수직 반영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수직 반영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두 개의 반시계 방향 우력이 있는 거죠. 합치면 얼마요? 15. 나한테 필요한 건 어떤 평형이에요? 바로 시계 방향 15죠. 이거 구하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가 자주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얘 8길이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모멘트의 8길이나 여기 우력에다가 이 모멘트에다가 우력이 아니라 이 모멘트에다가 8길이 나눠주면 이 우력에 집중하는 크게 나온다고요. 15에다가 3 나누면 얼마예요? 바로 5. 7급 해봐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선까지만 하면 거의 뭐 9급 문제, 어려운 문제나 7급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욕심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어보시고요. 난 완전히 비정공주다. 난 진짜 힘들다. 아, 힘들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 1등. 2등인데 이거 분배율 구하는 거. 분배율이 잘 나옵니다. 분배율. 일단 이 분배 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가로 방향 분배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오히려 예시가 좀 적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수업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분배법하고 변일치법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얘기인데 얘는 응력법, 죄송합니다. 얘는 변이법, 얘는 응력법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해당 문제는요. 2018년도 서울시 2차 국어 문제인데요.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원래는 B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고요. 저는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법 구한다. 직접 분배다. 요 점에서 직접 분배된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 때 말했던 대로 이 둘을 뗍니다. 그래서 외력이 하향이면 둘 다 하향력 P1과 P2로 정하고
결국 이 P1과 P2가 더해서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1과 P2는 당연히 분담화중이 되는 거예요. 나눠서 분담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서 분담하느냐? 바로 강성도에 나눠서 분담하는데 현재 스프링의 강성도는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K는 L의 3승분의 9EI로 주어져 있습니다. 캔틀벨 강성도는 여러분이 외운 거예요. 외워야 돼요. 캔틀벨 강성도. 단순버도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캔틀벨입니다. 얘의 강도는 얼마냐면요. 바로 이 K는 L의 3승 3EI입니다. 얘를 K1, 얘를 K2다라고 하면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L의 3승 3EI와 L의 3승 9EI는 약분하면 몇 대 몇이에요? 바로 몇 대 몇이다. K1 대 K2는 간단하죠, 이거는. 책당해 보면 1대 3이다. 되죠? 자, 그럼 분담화 좀 구해봅시다. P1은 1대 3이니까 얘 구하는 공식은 1 더하기 맞죠? 3분의 1 그러면 4분의 P 되죠? 그러면 이것도 노란색 색깔 깔맞춤 할까요? 색깔 맞춤. 두 번째 P2 분담하는 하중은 1대 3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이번에는 3 써주겠죠? 3 그럼 얼마다? 4분의 3P죠. 그럼 변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공식이 있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수업 때 이걸로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델타 P는 3, 캔틀레버에서는 3 2i분의 캔틀레버 공식이니까 여기 P1 써야겠죠. P1 L의 3승. 그런데 P1이 아까 얼마예요? P1이 4분의 P.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대입할게요. 12 2i분의 PL의 3승이 되겠죠. P1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나는 얘를 구한다. 델타 P.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P는 스프레이 강성도 K2로 가정했지 아까 K2? K2. K2분의 뭐다? P2. K2는 L의 3승 9EI. P2는 아까 얼마였어요? 4분의 3P죠? 그러면 3하고 9 약분하면 3. 3, 4 동일하죠? 됐나요? 난 싫다. 난 FM대로 풀고 싶다. 물론 이게 FM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난 공식으로만 의존해서 풀고 싶다 라고 하면 델타는 강성도의 합분의 힘이야. 힘은 P. 자, 얘의 강성도는 L의 3승 3, 2, I. 맞죠? 더하기 얘는 주어진 거 L의 3승 9, 2,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합치면 12, 2i분의 PL의 3승. 자, 어떻게 들어가도 결국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죠? 자, 만약에 A점의 1mm를 구했다라고 하면 A점 1m 직접 분배 구한다라고 하면 A점 1m 구한다. 여기 반력구에서 구하거나 여러분 이거 연습 안 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이거 중간에 헷갈려요. 가능하면 이게 떼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가 4분의 P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모멘트는 여기는 4분의 P에다가 P1에다가 L 곱해서 얼마다? 바로 4분의 아니면 이 스프링이 받는 힘에다가 얘 빼가지고 P 빼가지고 8길이 곱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지금 제가 적은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요. 파란색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팁 분해해서 풀세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붙여놓고 그냥 푸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변일치를 한번 풀어볼게요. B점을 뗐습니다. 떼서 두 개를 분해를 했죠. 아까처럼 P1, P2가 아니라 그냥 뗐습니다.
자, 스프링을 압축받으니까 스프링이 압축받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부터 스프링에 의한 압축력을 R로 가정하도록 할게요. 스프링에 의한 압축력을 뭐로 가정한다? R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변일치법은 위에 있는 캔틀레버에서의 처짐과 아래에 있는 뭐다? 바로 스프링의 처짐이 같다죠. 위에 거는 캔틸레버 처짐, 아래는 스프링의 처짐과 같다. 아, 어느 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그렇죠? 자, 스프링이 아래로 쳐지니까 얘도 아래로 쳐진 걸 지금부터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캔틸레버 이 하얀색 얘에 의한 처진 공식은 얼마입니까? 아래 방 쳐지는 거 3, 2, i분의 p, l의 3, 4. 근데 이 노란색 요 과잉력, 우리가 미시로 가정한 이 r은 위로 쳐지는 거니까 빼기.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똑같이 3, 2, i분의 r, l의 3승이죠. 이거는 이렇게 구한 게 바로 캔틸레버의 처짐. 뭐랑 같다? 스프링에 의한 처진 것 같다. 스프링의 힘은 강성도 K분의 R이고 K는 얘니까 대입해주면 9, 2, I분의 K분의 R이잖아. R, L의 3승입니다. 자, 얘를 오른쪽 넘길까요? 3이니까 맞죠? 넘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얼마예요? 9분의 3, 9분의 4인가요? 9분의 4, 9분의 4, 9분의 4. R은 그러니까 9분의 4 뒤집어서 이쪽에다 4분의 9를 곱해주면 짝짝짝. 저 혼자 쓸게요. 이거는 시간상 그냥 씁니다. 12분의 얼마다? P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R은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9분의 3, 9분의 4 뒤집으면 4분의 9, 4분의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네요. 죄송합니다. 얼마 나오냐면 바로 4분의 3P가 나오는 거죠. 이 R은 얼마다? 그래서 이 R은 4분의 3P다. 이 R은 뭐라고요? 4분의 3P다. 잠깐 멈춰볼게요. 여기 스프링이 받는 이 4분의 3P가 여기서 말하는 이 P2입니다. 확인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R이 아니라 여기 있는 P하고 R을 뺀 나머지가 바로 P1이 되는 거예요. 빼볼까요? 하향 P, 상향 4분의 3P 빼면 뭐예요? 하향 4분의 P가 되는 거죠.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변의 일치와 연결고리를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 만약에 변의를 구한다. 변의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 이 4분의 3P를. 얘는 캔틸레버의 처짐이고 얘는 스프의 처짐인데 둘이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왼쪽에 넣든지 지금 오른쪽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다가 요 R을 슉 이쁘게 대입해주면 그죠? 그러면 정답은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결과는 12 2i분의 PL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배 한 문제를 분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일치랑 나중에 이제 분명히 좀 어떤 게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2014년도 서울시 7급 16번 보도록 할게요. 2014년도 서울시 7급 16번 문제입니다. 간접 분배고요.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요. 문제에서 시점의 변이를 물어봤습니다. 스프링의 강성도는 주어진 값이에요.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직접 분배는, 간접 분배는 여기에 직접 분배와 달리 여기에 집중하지 작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얘를 떼지 마세요. 이렇게 떼는 순간 카메라 같이 잡아보세요. 떼는 순간 요 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전 떼라고 한 적 없어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요 부분의 수직 반력을 한 번에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의 수직 반력을 구한다? 한 번에 구한다. 지금은 여기 변이 구하는 거지만 여기 반력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요? 됐죠?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냐? R은 강성도를 쓰는데 강성도 한 번은 스프링의 강성도 지금은 주어져 있죠? 이 값과 한 번은 캔틸레버의 강성도를 쓰는 거예요. 외력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강성도를 여기까지 캔틸레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가짜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분배할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캔트레벨 강성들은 아까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그냥 L의 3승 얼마? 3, 2i가 되는 거고 스펙의 강성들은 주어진 값 얼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L의 3승분의 뭐다? 12, 2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부터 K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부터 K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동일하게 K1 대 K2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K1 대 K2는 분담하자면 이제 몇 대 몇을 분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보면 몇 대 몇이에요? 약분하면 1대 얼마다? 1대 얼마? 4.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느냐? R은 어떻게 구해요? 1대 4니까 1 더하기 4분의 스프링 쪽이니까 K2 쪽이니까 이 4가 이 분자 위로 올라가겠죠? 곱하기 얘가 중요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다 뭘 대입하느냐? 바로 스프링의 강성도가 무한대일 때 스프링 강성도가 무한대다? 여기 롤러 지점일 때요. 반력을 대입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죠. 간단하게 적어보면 암기하면 편리한 단위구간 해석이 나와 있고요. 사실 여러분을 마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외우는지 안 하는지 화관이 안 되는데 여기 정중앙에 집중하지 제됐다라고 하면 여기 반력은 기초강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16분의 5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이 숫자가 바로 16분의 5p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5분의 4니까 5분의 4면 5 약분되고 4 약분되면 이거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p죠. 여기 얼마다? R은 4분의 p입니다. 자, 만약 이 문제에서 A점의 수직발력을 구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A점의 수직발력. 여긴 지울게요. A점의 수직발력 구한다라고 A점의 수직발력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구조를 보세요. 시그마 V는 0 하면 얘가 하향 P, 얘가 상향 4분의 P니까 스프링 달려있다, 부정정이다.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역력 구했으면, 미지수 구했으면 저 이상 지금부터 부정정 아니야. 여기가 4분의 P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야 돼? 바로 4분의 3P가 돼야겠죠. 모멘트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이 모멘트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모멘트 0 잡아봅시다. 자, 얘를 지금부터 MA라고 하고 평형 방정식 적용시켜 볼게요. 자, 시그마 모멘트 A는 0, 시그마 모멘트 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는 시작하자마자 반시계네. 마이너스 MA 됐죠? 자, 여기 시계 방향이죠? 더하기 P 곱하기 얼마? 2분의 L. 다시 반시계죠? 마이너스 4분의 P 곱하기 8길이 얼마? L은 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MA죠. 여기 2분의 P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PL. 2분의 PL은 4분의 2PL. 마이너스 4분의 PL 계산하면 이거 방금 내가 구했습니다. 플러스니까 요 방향이 맞습니다. 크기는 4분의 PL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변이 구한다. 얘를 구해도 상관없어. 왜? 요 점에 찾으면 결국 스프링 강성도분의 힘하고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분의 얘.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K분의 R. 다시 지워도 될까요? 델타는 첫 번째 방법은 K분의 R입니다. K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L의 3승분의 12, 2i분의 R은 4분의 P. 그럼 이 문제 정답은 48, 2i분의 PL의 3승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나는 식에 의존해서 풀고 싶다. 우리 분배법 공식은 뭐예요? 강성도의 합분의 힘인데, 자, 강성도 합 요거 L의 3승 3, 2, I 더하기 얘는 뭐죠? 아까 주어진 거 L의 3승 12, 2I.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다 뭐 대입해야 된다고요? 강성도가 무한대일 때 아까 수직발력 16분의 5P 이 값을 대입해 줘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과정이 똑같습니다. 항상 과정이 똑같아요. 기출문제 몇 문제를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세요. 그게 해법입니다. 더하면 15, 약분하면 3, 곱하면 똑같이 48, 2i분의 PL의 3승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좀 뒤에 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죠? 그래도 지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강의를 돌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론편의 어떤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물론 다른 강의랑 이제 순서 바꿔서 듣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 이제 이 기초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좌예요.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파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